이지훈의 하루는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좁은 고시원방 안을 채웠지만 그는 이 익숙한 한기에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어젯밤 남은 식은 라면 한 조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삐걱거리는 선풍기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임을 증명하듯 울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몸을 일으켜 어두운 창밖을 응시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골프장의 조명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불빛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잔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리는 듯한 적막감. 고독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습관적인 침묵이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단순함 그 자체였다. 골프장의 청소부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깨끗이 하는 것이었다. 라커룸의 축축한 바닥, 화장실의 찌든 때, 클럽하우스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들. 그는 언제나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빗자루질을 할 때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 걸레를 짜는 물소리, 그리고 간혹 들리는 그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만이 그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전부였다. 그는 청소 도구를 다루는 데에도 묘한 장인의 솜씨를 보였다. 낡은 빗자루는 그의 손에서 마치 생명이라도 얻은 듯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바닥을 쓸었고 걸레는 그의 손길 한 번에 얼룩을 지우개처럼 지워냈다. 그의 섬세하고 정돈된 동작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예술가의 그것 같았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전거를 타고 골프장에 도착한 지훈은 익숙하게 지하 직원 탈의실로 향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유니폼의 소매를 걷어 올리자 그의 왼쪽 손목에 흐릿한 번개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다. 흉터는 어릴 적 기억조차 흐릿한 오래된 상처였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그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곤 했다. 마치 잊고 지내던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 듯한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라커룸 청소를 시작했다. 골프를 즐기는 상류층 인사들의 화려한 옷가지와 값비싼 골프화가 놓인 라커들은 그들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 했다. 그는 묵묵히 그 공간을 쓸고 닦았다. 물청소를 할 때마다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섞인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그 냄새마저도 자신의 일부처럼 받아들였다. 문득 한 락커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골프채 세트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 골프채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스쳤다. 마치 그 골프채들의 무게, 균형, 재질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 같은 것이었다. 이따금씩 그가 필드를 청소할 때 그의 시선은 단순히 떨어진 쓰레기나 잡초를 찾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잔디의 결, 흙의 습도, 미묘한 지형의 경사를 마치 자신의 손바닥처럼 읽어내는 듯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져 온, 혹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본능적인 재능이었다.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는 항상 작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는 남몰래 그 수첩에 알 수 없는 기호들과
복잡한 그림들을 끄적이곤 했다. 그것은 골프장의 지형도 같기도 했고 정교한 설계도 같기도 했다. 점심시간, 지우는 늘 그랬듯이 직원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주말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말없이 밥을 입에 넣고 고개는 숙인 채 시선을 자신의 식판에 고정했다. 그때였다.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곧 태풍이라도 올 듯 거세졌다. 지우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다. 식당 건물 바로 옆, 비를 피할 곳 없는 작은 배수로 옆에 털이 잔뜩 젖어 축 늘어진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작은 생명은 빗속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지훈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는 자신의 식판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판에는 아직 반 이상 남은 제육볶음과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가 어딜 가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은 급히 식당을 나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강아지에게 다가간 그는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기댔다. 지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시 식당으로 향했다. 비를 쫄딱 맞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는 식당 구석진 곳에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남은 자신의 밥을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어둠이 드리워진 삶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적인 따스함이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를 단순히 청소부가 아닌 깊은 내면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던 그가 한 생명을 구원한 것이다. 오후가 되자 비는 그쳤지만 축축한 공기만이 남았다. 지우는 다시 필드로 나섰다. 잔디는 물기를 머금어 더욱 푸르렀다. 그는 조용히 카트를 몰고 코스를 돌며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줍고 배수로에 쌓인 흙더미를 치웠다. 저 멀리 VIP 손님들이 라운딩을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화려한 골프복을 입고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골프장과 같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정형 뒤에 숨겨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묵묵히 지키는 존재. 그가 18번 홀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김 실장, 오늘 내 스윙 어땠냐? 완벽했지. 귀에 거슬리는 오만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바로 그가 있었다. 강민준, 고등학교 동창이자 언제나 그를 깔보고 괴롭히던 장본인. 그는 값비싼 골프복을 입고 콧대 높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는 지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지훈은 빗자루를 든 채 멈춰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 그의 어깨를 밀치던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뱉던 경멸적인 시선들. 그 순간 민준의 눈이 우연히 지훈과 마주쳤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지훈을 알아본 듯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비웃음 섞인 조소로 변했다. 민준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작업복에 땀과 흙먼지가 묻어있는 지훈의 모습은
그의 눈에 너무나도 하찮게 보였을 것이다. 민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하는 듯했다.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냐, 꼴이 우습구나. 지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 그림자가 되고 싶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준이 그를 지나쳐갈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민준은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음을 흘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클럽하우스로 향했다. 지우는 홀로 필드에 남아 빗자루를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가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다. 낡은 수첩이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클럽하우스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결심과 함께 깊이 잠들어 있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시당한 채 살 수는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끝나고 거대한 변화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민준의 비웃음 섞인 시선은 이지훈의 심장에 칼날처럼 박혔다. 단순히 과거의 악몽을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 오만함은 지훈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강렬하게 일깨웠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묵묵히 쓸고 닦는 그림자로 남을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이대로 흘러가게 둘 수 없다는 강력한 충동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았다. 그날 오후 클럽하우스 전체가 술렁였다. 이사장실 문이 굳게 닫혔고 비서들은 오가는 임원들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을 읽었다. 소문의 근원은 단 하나였다. 잔디가 망가졌대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18번 홀 잔디가요. 누군가 속삭였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한성 재벌배 자선 골프 대회를 앞두고 발생한 최악의 사태였다. 이 대회는 단순한 골프 경기가 아니었다.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사실상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자 골프장의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행사였다. 잔디 상태는 그 대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지우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클럽하우스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명확하게 들려왔다. 이게 말이 돼. 멀쩡하던 잔디가 갑자기 왜 이래. 젠장, 대회 바로 코앞인데. 망했어. 윗선에서 난리 났던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들의 대화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달랐다. 그는 며칠 전부터 18번 홀 잔디의 미묘한 색 변화와 토양의 불균형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수첩에는 이미 그에 대한 자세한 관찰 기록과 함께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수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분석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독학했던 식물학 지식과 독특한 공간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잔디 한 포기 한 포기가 그에게 말을 거는 듯 그는 필드 전체의 건강 상태를 읽어낼 수 있었다. 클럽하우스 2층 이사장실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기술부장, 운영팀장, 심지어 외부에서 초빙된 잔디 전문가까지 모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해결책 없는 막막함만이 가득했다. 이들을 지켜보던 민주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투자 유치 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회가 망가질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어차피 이 골프장 수준이 이렇지 하는 그의 표정에서 오만함이 뚝뚝 흘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잔디 전문가라는 백발의 노 교수가 한숨을 내쉬며 나왔다. 이런 지하 배수 시스템의 노후화와 집안 침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잔디를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대회는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졌다. 그때 복도를 지나던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수첩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번개 모양 흉터가 묘하게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가 충돌했다. 하나는 익숙한 침묵과 안전을 택하라는 목소리였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네 할 일이나 해. 나서봤자 비웃음만 살 뿐이야. 또 다른 목소리는 마치 번개처럼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아니, 난 할 수 있어.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난 보고 있어. 그리고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민준의 조롱 섞인 시선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짧게 심호흡을 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기술부장이 서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술부장 김 부장님은 늘 지훈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를 포함해 회의실 앞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든 청소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저, 부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다. 김 부장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이 무슨 일이야. 지훈은 주저 없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18번 홀 잔디 문제는 배수 시스템의 노후화뿐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집안 내부의 토양 밀도 불균형과 그로 인한 모세관 현상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기존 배수로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표토층의 영양분 유실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잔디 전문가는 물론 기술부장조차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주는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보게들, 지금 저 청소부가 뭐라는 거야?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아는 척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다. 주변의 몇몇 임원들도 민준의 말에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지훈은 민준의 조롱을 무시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수첩 안에는 18번 홀의 정교한 지형 분석도와 함께 배수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토양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지하 배수관의 특정 구간을 확장하고 흙이 아닌 특수 모래와 자갈을 이용한 필터링 레이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토층에 특정 미생물 배양액을 살포하여 토양의 유기물 결합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잔디 뿌리의 활착이 개선되고 물 흡수력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의 목소리에 점차 확신이 실렸다. 대회 전까지 충분히 복구 가능합니다. 회의실 앞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지훈과 수첩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민준의 얼굴에서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훈이 단순히 주어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저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마치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통찰력이었다. 김 부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의 수첩을 건네받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이게 정말 자네가 그린 건가? 그는 지훈의 설명을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들고 있는 수첩 속의 도면은 전문가의 그것보다도 훨씬 세밀하고 정확했다. 김 부장님은 순간적으로 지훈의 잠재력을 직감했다. 지금 당장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변 임원들이 반대하려 했지만 그는 굳은 얼굴로 그들을 제지했다. 지금 다른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이니. 뭐든 시도해봐야 합니다. 게다가 이 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부 이지훈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18번 홀 잔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민준의 비웃음과 과거의 상처는 그를 다시 익숙한 침묵 속으로 숨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그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강력한 촉매가 되었다.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이 새로운 길 위에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김 부장님의 단호한 결정은 클럽하우스를 뒤흔들었다. 이사장과 다른 임원들은 처음에는 청소부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청소부가 뭘 한다고 잔디를 고치겠다는 겁니까? 이건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당신 미쳤어. 대회 망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김 부장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수첩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도면을 보십시오. 이토록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은 그 어떤 전문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입니다. 이 친구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결국 시간도 없고 다른 대안도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사장은 마지못해 지훈에게 시험적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좋다. 일주일 안에 18번 홀 잔디를 복구해라. 실패하면 자네뿐만 아니라 김 부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즉시 18번 홀로 향했다. 삽과 곡괭이, 그리고 그의 낡은 수첩만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기술부 직원들은 그를 돕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불신과 조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지훈의 지시에 마지못해 따를 뿐이었다. 청소부가 시키는 대로 삽질이나 해야 하다니. 팔자 좋네.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오갔다.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잔디와 흙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먼저 잔디밭 중앙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여기부터 파십시오. 지하 배수관이 막혀 있을 겁니다. 기술부 직원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야. 도면상으로는 여기가 막힐 리 없는데. 하지만 지훈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파보면 알 겁니다. 마지못해 삽질을 시작한 지 몇 분 후, 놀랍게도 그들이 파낸 곳에서는 거대한 나뭇가지와 흙더미가 뒤엉켜 배수관을 완전히 막고 있었다. 직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도면에도 없는 이 지점을 지훈이 어떻게 정확히 알아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가 순간적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어진 작업에서 지훈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토양의 색깔과 냄새만으로 흙의 구성을 파악했고
젖은 흙 한 줌을 손에 쥐고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수분 함량과 밀도를 정확히 짚어냈다. 여기는 특수 모래를 더 섞어야 합니다. 저쪽은 자갈 비율을 높이고요. 그의 지시는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첩에 그려진 복잡한 도면을 현실에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그의 섬세한 감각과 오랜 관찰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타고난 공간 지각 능력이 결합되어 이루어낸 기적과도 같았다. 기술부 직원들은 처음에 불신을 거두고 점차 경외감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단순히 청소부가 아니라 잔디와 흙의 언어를 이해하는 마법사 같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과정은 강민준의 눈과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VIP 라운지에서 8번 홀을 내려다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지훈의 실패를 확신하며 비웃었지만 배수관이 정확히 막혀 있던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의 표정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었다. 한때 자신에게 굴복했던 청소부가 저렇게 능숙하게 지시를 내리고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니.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함께 심각한 위기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지훈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이름이 이지훈이라고, 고향은, 가족관계는, 학력은 뭐 하는 놈인지 다 파악해와. 그의 지시는 냉혹했다. 동시에 그는 골프장 내부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운영팀장과 몇몇 임원들에게 접근하여 지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저런 천박한 청소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디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거나요. 그는 지훈이 사용하는 특수 모래와 미생물 배양액이 오히려 잔디를 망칠 수 있다거나 대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낡은 작업실로 김 부장님이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지훈아, 요즘 뒤숭숭한 소문이 돈다. 네가 사기꾼이라느니, 대회를 망치려 한다느니. 강민준 그자가 주동하고 있는 것 같구나. 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민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최대한 막고는 있지만 윗선에서도 동요하는 눈치다. 강민준 그자가 워낙 입김이 세서 말이야.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잔디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대회 직전, 지훈이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틈을 타 몰래 18번 홀 잔디밭에 제초제를 뿌리도록 사람을 시켰다. 목표는 지훈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훈은 작업 과정에서 토양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밤늦도록 잔디밭을 오가며 육안으로, 때로는 흙냄새를 맡으며 이상 징후를 감지하려 애썼다. 그의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속삭였다. 밤늦게 김 부장님은 클럽하우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대회 준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김 부장님, 강민준이 이지훈 씨가 작업한 10번 홀에 제초제를 뿌리라고 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 실행될 겁니다. 전화는 끊겼고
김 부장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지훈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지훈은 18번 홀에 도착했다. 잔디밭은 여전히 촉촉했고 짙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혹시 모를 이상 징후를 찾기 위해 꼼꼼히 잔디밭을 살피기 시작했다. 미세한 색 변화, 풀잎 끝에 맺힌 이상한 액체.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흙을 채취하여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화학 약품 냄새. 누군가 고의적으로 잔디를 망가뜨리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절망할 틈도 없이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대회는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제초제가 완전히 퍼지면 잔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그는 즉시 김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김 부장님은 경악했지만 지훈은 침착하게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부장님, 지금 당장 특정 화학 중화제와 강력한 살균제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18번 홀 전체에 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프링클러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단호함과 리더십이 묻어났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잔디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지훈의 명예와 능력을 증명하는 싸움이자 그를 끌어내리려는 민준의 사악한 음모에 맞서는 대결이었다. 18번 홀 잔디밭은 단순히 골프 코스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건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숨죽이며 지켜보는 민준의 눈에, 그리고 걱정스러운 김 부장님의 눈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 부장님은 그의 목소리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리더십을 감지했다. 알았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깨워서 자재 준비할게. 너는 거기에 있어 절대 혼자 무리하지 마. 김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김 부장님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비상 호출 시스템을 가동하고 야간 당직자들을 독려하며 필요한 화학 중화제와 살균제, 그리고 이동식 대형 스프링클러를 18번 홀로 집결시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글거렸다. 새벽 3시. 18번 홀은 마치 거대한 수술실처럼 변했다. 강력한 작업등이 잔디밭을 환하게 비췄고 트럭에서는 거대한 스프링클러가 내려지고 직원들은 중화제와 살균제가 담긴 통을 옮기느라 분주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지훈은 홀로 잔디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주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오직 잔디의 미세한 떨림에 그리고 흙의 습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직원들에게 정확하고 간결한 지시를 내렸다. 스프링클러는 잔디밭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물을 뿌리세요. 수압은 최대로 중화제는 물과 10대 1 비율로 섞고 살균제는 그 2배로. 땅을 파는 팀은 저쪽 배수구 근처에 토양을 추가로 걷어내십시오. 제초제 성분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지훈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를 못 믿어하던 기술부 직원들조차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정확한 지시에 압도되어 군말 없이 따랐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 대신 경이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훈은 작업복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지만 지친 기색 없이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는 작업등 불빛 아래서
유난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 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준의 음모는 더욱 교활하게 진행되었다. 새벽 4시, 갑자기 18번 홀 전체에 전기가 끊겼다. 작업등이 꺼지고 스프링클러가 멈췄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작업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정전이야. 누가 전기를 내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직원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지훈의 얼굴에도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민준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당황하지 마. 예비 발정이 가동시켜. 김 부장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예비 발정이도 작동하지 않았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발정이에도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오직 휴대폰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제초제는 잔디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1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김 부장님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젠장, 누가 이따위 짓을... 지훈아, 어쩌지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의 잔디를 손으로 만져봤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잔디의 고통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18번 홀의 모든 지형과 배수 시스템, 그리고 잔디 뿌리의 깊이를 그려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타고난 감각과 지식뿐임을 깨달았다. 부장님, 제 지시를 잘 들어주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기술팀 직원들에게 삽과 양동이를 나눠주세요. 스프링클러 라인을 수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물을 퍼다 날을 겁니다. 중화제와 살균제를 희석한 물을 양동이에 담아서 잔디에 직접 뿌리십시오. 최대한 넓고 빠르게. 모두가 경악했다. 넓은 18번 홀 잔디밭에 물을 수동으로 뿌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지훈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김 부장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지훈이 말대로 해. 뭐든 시도해봐야 해. 그때부터 18번 홀은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싸움터가 되었다. 지훈은 최전선에 서서 맨손으로 흙을 파고 양동이로 물을 퍼 날랐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지치지 않는 기세로 잔디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직원들에게 정확한 지점을 지시했다. 여기에 더 많이 뿌리세요. 저쪽은 뿌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시는 마치 잔디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는 듯 정확했다. 직원들은 그의 열정에 전염된 듯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묵묵히 삽질하고 물을 날랐다. 땀방울과 흙먼지가 뒤섞여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갔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왔다. 지훈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의 정신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잔디밭 중앙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의 손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잔디의 기운을 느끼려 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다. 마치 잔디의 심장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민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VIP 라운지 테라스에 서서 망원경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났군. 저 청소부 녀석은 감히 내게 덤빈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몇몇 임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군. 괜히 청소부 따위한테 희망을 걸었으니.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강렬한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에 쥔 흙을 잔디밭 위로 뿌리며 외쳤다. 지금입니다. 모든 남은 중화제와 살균제를 집중적으로 뿌리세요. 저 지점을 중심으로 잔디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가 마치 살아있는 듯 욱신거렸다. 그것은 마치 잔디의 생명력을 그가 직접 느끼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았다. 직원들은 지훈이 가리키는 지점으로 달려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약재를 뿌렸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햇빛이 서서히 잔디밭을 비추기 시작하자 제초제의 영향으로 누렇게 변해가던 잔디들이 거짓말처럼 푸른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난 듯 18번 홀은 선명한 녹색 빛깔로 빛나기 시작했다.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환희가 스쳤다. 민주는 망원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눈앞의 광경은 변하지 않았다. 청소부 이지훈은, 그가 그렇게나 깔보던 이지훈은 불가능을 가능그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심장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훈은 잔디밭 한가운데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의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18번 홀 잔디는 그에게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절망과 노력이 응축된,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재능이 만개한 상징적인 승리의 무대가 되었다. 새벽 어둠이 걷히고 첫 햇살이 18번 홀을 비추자 숨막히는 침묵이 골프장 전체를 감쌌다. 모두의 시선은 잔디밭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이로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제초제로 인해 누렇게 변해가던 잔디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새벽 이슬을 머금은 선명한 에메랄드빛 잔디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밤새도록 마법이라도 부린 듯. 18번 홀은 어느 때보다도 생기 넘치고 완벽한 상태로 복구되어 있었다. 잔디 한 포기가 살아있는 듯 푸른 기운을 뿜어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되돌아와 있었다. VIP 라운지 테라스에 서 있던 강민주는 망원경을 든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그가 심은 독은 완벽하게 해독되었고 그가 부린 악의는 오히려 이지훈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망원경을 통해 본 지훈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강력한 승리자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싶었던 존재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경지에 도달한 것만 같았다. 현장에서는 김 부장님이 감격에 겨워 지훈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지훈아,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밤샘 작업으로 지쳐 쓰러질 것 같던 기술부 직원들도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훈을 청소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지친 노력을 기적으로 만든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다. 몇몇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골프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침 일찍 출근한 다른 직원들도 18번 홀에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지훈이 새벽 내내 벌인 사투와 그가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지훈을 그림자 취급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함께 감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전 9시 한성재벌배 자선골프대회가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몰려들었고 대회 시작을 알리는 공식 발표가 이어졌다. 이사장과 고위 임원들은 밝은 얼굴로 연단에 섰다. 그리고 이사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대회 개최를 앞두고 저희 골프장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8번 홀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대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의 숨겨진 영웅 덕분에 저희는 기적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연단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다.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누구지? 왜 청소부가 저기 서 있어? 설마 저 사람이 그 잔디를 고쳤다는 거야?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오갔다. 이사장은 말을 이어갔다. 이분은 바로 저희 골프장의 환경미화부 직원 이지훈 씨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지식과 놀라운 통찰력으로 잔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밤샘 작업 끝에 완벽하게 복구해냈습니다. 저희 모두 그를 믿지 못했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지훈 씨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의 정적 후 천둥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이사장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지훈이 이뤄낸 기적 앞에서 이내 압도당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몇몇 기자들은 지훈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훈에게 집중되었다. 지훈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던 민준을 찾아냈다. 민준은 군중 속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를 인정해야만 하는 쓰디쓴 좌절감이 가득했다. 민준의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임원들과 관계자들도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지훈을 헐뜯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에게 실망감을 표했다. 이사장 옆에 서 있던 골프계 거물 한 명이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지훈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잔디의 마법사군요. 저희 골프장에서도 당신과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어 다른 거물급 인사들도 지훈에게 명함을 건네며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지훈의 능력과 그가 보여준 기적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지훈은 그 모든 찬사와 시선 속에서 한때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잔디를 복구한 것을 넘어 그의 명예를 되찾고 세상의 편견을 부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새로운 시작점에 선 이지훈이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그의 특별한 재능과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처럼 느껴졌다.
이지훈의 기적적인 활약으로 한성 재벌배 자선 골프 대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이름은 삽시간에 골프계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의 전화는 수많은 골프장과 기업, 언론사로부터 걸려오는 문의 전화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모든 관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잔디와 흙,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몰락은 처참했다. 대회 성공 후 이사회는 그가 지훈을 음해하고 잔디를 훼손하려 했다는 사실을 김 부장님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익명의 제보자 김 부장님과 연관된 이가 민준의 뒤를 캔 결과 제초제 살포 지시와 전기 차단 등의 증거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민준은 대회가 끝난 직후 긴급 이사회에 소환되었고 그의 모든 직위와 투자 자격은 박탈당했다.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 민준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호되게 질책당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언론의 문매를 맞으며 쓸쓸히 골프장을 떠나야 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한때 그가 비웃었던 지훈의 초라함보다도 더 비참했다. 민준을 따랐던 일부 임원들과 관계자들 이해 오해했던 사람들 또한 지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지훈의 작업복에 흙과 땀이 묻은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앞으로 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며칠 후 이사장은 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고 화려한 이사장실은 지훈의 고시원 방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지훈 씨, 당신의 활약은 우리 골프장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홍보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푸대접했던 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이사장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서 말인데 이지훈 씨에게 새로운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사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저희 골프장의 잔디 기술 연구소장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최고의 대우는 물론 필요한 모든 연구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비범한 재능을 이곳에서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아니, 우리 골프장을 넘어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주십시오. 지훈은 눈을 크게 떴다. 잔디기술 연구소장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자리였다. 돈이나 명예보다도. 그에게는 자신의 지식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했다. 그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이사장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 그의 얼굴에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새로운 직책을 수락한 날 저녁. 지훈은 김 부장님과 함께 골프장 인근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다. 김 부장님은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훈아, 정말 꿈만 같구나.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서도 빛나는 뭔가가 있었지. 지훈은 따뜻한 국밥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청소부로 살았을 겁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훈아. 너는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저 네가 빛날 수 있도록
작은 발판만 마련해 줬을 뿐이다. 네가 가진 재능은 정말 특별해.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골프장의 불빛을 바라봤다. 더 이상 아득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그에게 더 이상 희미한 꿈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삶이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민준의 조롱, 사람들의 무시, 그리고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들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의 숨겨진 재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평온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설렘이 차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3년이 지났다. 이지훈은 더 이상 낡은 고시원방에 사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혁신가로 불렸다. 그가 연구소장으로 부임한 골프장은 최첨단 잔디 기술과 환경 친화적인 운영 시스템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문 골프장으로 거듭났다. 그의 손길이 닿은 18번 홀은 물론 모든 코스가 예술작품처럼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다. 지우는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잔디를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그의 수첩은 더 이상 낡지 않았다. 대신 수십 권의 두툼한 연구 노트가 그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의 잔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미세한 기후 변화와 토양 상태까지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대신 자연 친화적인 미생물 기반의 영양제를 개발하여 골프장의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의 연구는 골프장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의 기술은 이제 국내외 수많은 골프장과 스포츠 시설에서 벤치마킹하는 표준이 되었다. 그의 성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지우는 진정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젊은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단순한 상사가 아닌 지식과 열정을 전수해주는 스승으로 여겼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학과 연구소에 초청받아 강연을 했고 그의 강연은 늘 만원 사례를 기록했다. 청소부에서 잔디기술 연구소장,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지훈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지훈 녹색 미래장학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환경기술이나 식물학 분야에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훈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다. 어느 가을날, 지훈은 한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강당에 서 있었다.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는 스크린에 자신이 직접 찍은 잔디 사진들을 띄워놓고 아이들에게 잔디의 중요성과 생명의 신비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분, 이 잔디 한 포기가 모여 거대한 필드를 만들어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존재 같지만 이 잔디들은 땅에 숨을 쉬게 하고 물을 정화하며 생명을 품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잔디와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역할들을 하지만 그 작은 역할들이 모여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는 이제
따끔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지켜주는 든든한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지우는 초등학교 운동장 한켠에 새로 지어진 작은 도서관에 개관식 테이프를 잘랐다. 녹색 꿈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도서관은 그의 재단에서 지원하여 지어진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책꽂이에 직접 책들을 꽂아주었다. 그때 어디선가 달려온 강아지 한 마리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3년 전 비 오는 날 골프장에서 지훈이 구해주었던 그 강아지였다. 이제는 털이 융기나고 덩치도 커진 녀석은 지훈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지훈은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노을이 지는 들판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충직한 강아지가 따라왔다. 그의 옷차림은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이 아니었다.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땅의 기운을 느끼듯 조심스럽고 사려 깊었다. 그는 가끔 멈춰서서 풀잎을 만져보거나 흙 냄새를 맡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지평선을 향했다. 그곳에는 붉은 노을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너머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지훈의 인생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는 고통과 무시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피어올라 세상에 자신의 향기를 널리 퍼뜨렸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속삭였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내면에 숨겨진 재능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함께 그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영광스러운 삶의 표식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